오늘 그 에이전틱 AI의 그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저희가 광고를 하긴 했는데 실제 시간상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뭐 100%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구현에 대한 전반적인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실제 구현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런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AI 네이티브 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보시면 그 직원당 인당 매출액을 어, 보시면은 인당 매출액이 480억 원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다름 아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은 30명밖에 안 되는 직원을 가지고 이런 큰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작은 인원으로 이러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AI 네이티브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하고 우리 내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그 평균 2분에 한 번씩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365, 오피스 365 시스템을 원격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했을 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275회 방해를 받고요. 다양한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업무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저하가 생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 트렌드 그 인덱스라고 하는 그 레포트에서 이렇게 세 단계의 AI 네이티브로 전환한 기업들의 그 방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I를 어시스턴스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시스턴트로만. 그래서 단순히 문서 요약을 한다든지 이메일 초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단순한 그 보조격으로 쓰는 거죠. 주된 업무의 흐름은 인간이 주도해서 일을 하고 AI는 보조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단계를 첫 번째 레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대부분 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발전하면 디지털 동료 에이전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인간과 AI가 하나의 워크 차트를 구성하면서 워크 차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우리의 비즈니스 골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인간과 AI가 같이 하는 조직도를 뜻합니다. 그런 조직도 상에서 혼합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들과 AI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을 디지털 동료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자율화된 단계이죠.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매크로 하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거 아세요? 매크로 하드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반대 접근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특징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전 직원이 AI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기획,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단계에 가기에는 아직 AI가 이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율 운영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서로 멀티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적당히 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그 비즈니스 골을 결국 완수하는 그러한 단계를 뜻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거쳐가면서 AI 네이티브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워크 차트, 성과 중심의 조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AI와 인간이 혼합이 되면서 하이브리드하게 팀을 구성하면서 자동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전트 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일종의 모든 우리 전 사람 직원들이 일종의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처럼 뭔가 내 팀을 에이전트들을 내 팀처럼 이렇게 우리가 팀처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인간은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직원 채용하는 어떤 그런 쪽에 보면은 채용하는 시스템 쪽에 보면은 이런 에이전트 보스 역할을 원하는 그러한 요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최근에 MCP 그리고 A2A 이런 키워드들이 막 나오고 있죠.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MCP라고 하는 거는 AI에다가 LLM 같은 AI에다가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손과 다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구들을 이렇게 매달아 주는 거죠. 그런 프로토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같은 프로토콜도 나오고 있죠. 이들 간에는 서로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MCP를 적극 활용해서 내부에 있는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두 개가 크게 다른 것은 MCP는 구조화된 요청을 받고요. 예를 들면은 기존의 REST API처럼 우리가 입력받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LLM이 적절히 해석해서 이 펑션을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서 호출해 준다면 에이전트는 완전하게 사람처럼 자연으로 된 요청 사항을 받아서 실제 MCP를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호출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에이전트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디에 쓰이는 거냐, MCP와 A2A가 비교를 해보면 단순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우리가 LLM을 그냥 단순히 베이스 LLM을 활용해서 쓰게 되면 그건 어시스턴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위 자체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로 치면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고 운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MCP를 통해서 달아주면 툴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 이것은 에이전트가 됩니다. 에이전트는 우리가 자기가 알아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오피스 문서라든지 다양한 외부의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출할 수 있게 되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기본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고속도로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앞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 에이전트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이 에이전트가 특화된 자기만의 역할을 할 때 그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들을 엮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의 일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 멀티 에이전트인데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들끼리 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2A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자연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산출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 필요한 일들을 대리하고 예,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으면서 목표하는 곳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CP와 A2A는 전혀 다른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물론 MCP를 가지고 에이전트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애초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에이전트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멀티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면서 서로 간에 일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구축을 해야만 이들끼리 비동기로 실행을 하면서 일들을 주고받고 확장이 필요할 때는 확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키텍처적으로 구성을 하려면 에이전트 메쉬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게 됩니다. 일종의 웹이죠. 에이전트들이 웹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웹이 구성되듯이. 그렇게 서로 간에 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BPM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이런 그 업무 수행을 했던 어떤 그 피드백 결과들을 지식화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개선되는 사이클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스 GPT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에이전틱 어, 메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단계는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프로세스에 사람과 에이전트가 혼합된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에이전트가 혼합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영업 활동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 프로세스에 대한 자연어 서술을 했을 때 그 해당 영업 활동 프로세스가 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각 역할자는 사람과 에이전트가 혼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제안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 AI 에이전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에 맞춰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에이전트를 선언해 주게 됩니다. 에이전트의 속성은 먼저 페르소나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의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하는 그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구가 있죠. 이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으면은 그러한 도구들도 설정해 주게 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지식을 학습시키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무 활동을 위한 세무 전문 지식을 학습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우리는 에이전트 메시를 통해서 이 에이전트들끼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각 역할에 해당하는 실제 에이전트와 사람을 매핑을 하고 고객 요청 사항을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객 요청 사항이 입력됨과 동시에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담당자는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 사이에 에이전트는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요청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영업 제안서를 에이전트는 뒤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쉬지 않고 뒤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앰비언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앰비언트 에이전트는 일을 하던 도중에 중요한 질문이 생기면 필요한 때만 사용자에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저촉 사항이라든지 혹은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 여러 가지 뭐 금액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어, 그 모바일 폰을 통해 해서 퀘스천을 하게 되고요. 그 휴먼 인더 루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대응 응대를 해주고 답을 주고 방향을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에이전트 보스니까요. 에이전트 보스는 그런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는 뒤에서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일을 하고 그 초안을 이렇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업 활동에 대한 슬라이드 내용과 레포트를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은 그대로 이 에이전트가 만든 초안을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러한 뭔가 교정을 해서 뭔가 교정을 해서 실제 제출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교정본에 대한 그 피드백을 계속 입력받아서 이, 에, 이 담당자가 직원이 어떤 노트의 스타일을 이해해서 다음번부터는 작성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예, 기본적인 그 에이전트 메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다른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죠.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례로 VIP 맞춤 뉴스레터라고 하는 예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그 뉴스레터를 우리가 발송을 하는데 고객마다 고객의 그 어떤 신상에 맞춰서 고객의 어떤 관심사 혹은 이 사람의 기술적 이해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원본 원본 뉴스레터를 개인화시켜서 발송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이전트를 선언을 해주는데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한 에이전트를 선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이 고객 관리를 하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설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는 보시게 되면 지나가 버렸는데 그 MCP 이게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영상이 그 메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슈퍼베이스를 접근해서 고객 이메일을 고객 VIP 목록을 DB에서 갖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여기서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인터넷을 검색해서 퍼플렉스티 검색을 하는 MCP 그 도구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 같은 도구도 쓰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메일 발송을 해야 되니까 이메일을 발송하는 MCP도 설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설정을 우리는 해주면 에이전트가 하나 기본적으로 선언이 된 건데요. 에이전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에이전트는 내가 어떤 도구를 쓸 줄 알고, 나의 성격은 어떻고, 톤앤 매너는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우리는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객 대응 매뉴얼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학습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면서 이 훈련이 잘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프로세스는 에이전트가 이 VIP 뉴스레터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네, 그 가져갈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연어로 서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 뉴스레터 초안을 먼저 디자인 팀에서 작성을 해서 초안을 입력을 주면 그것을 VIP 관심사를 슈퍼베이스 그 CRM에서 얻어와 각 VIP별 관심사에 맞춤화해서 개인화시켜서 제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뉴스레터를 이메일 MCP를 통해서 발송하게 되는 절차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이러한 그 고객 DB가 있다고 보면 앞서 보셨던 고객이 세 사람에 해당하는 고객 DB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되고 여기 어, 뉴스레터를 작성을 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원본 뉴스레터를 실제 각 담당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먼저 담당자가 아닌 그 VIP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VIP 목록을 얻게 되고요. 목록을 얻어오는 과정도 에이전트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GraphQL로 된 슈퍼베이스 API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슈퍼베이스를 호출을 하고요. 그 호출한 결과 안에는 그 각 고객의
이런 그 선호도와 기술적 이해 수준, 그 다음에 지금 영업 담당자와의 관계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B에서. 얻어온 것이 우측에 이렇게 결과로 채워졌고요. 이 채워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서브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서브 프로세스는 이 VIP 별로 해서 원본 이메일 내용을, 뉴스레터 내용을 개인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가 세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개의 에이전트는 각 VIP 3명에 할당되어서 각자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렇게 뉴스레터를 작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뭐 이런 그 그림도 그려서 넣기도 하고요. 물론 이 결과가 결과는 우리가 매달아 놓은 에이전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에이전트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류 AI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어, 우리가 오픈 AI처럼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직접 호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A2A 프로토콜로요. 그래서 그렇게 이메일이 발송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예, 살펴봤고요. 저희 프로세스 GPT 사이트에서 여러 다른 예제가 계속 추가될 예정이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런 업무에도 저희가 적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장비 개발자가 이러한 일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틱 AI를 구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 회사 내에서 챗GPT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을 일단 인터뷰어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를 이제 물어보면,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어떤 전자장비 개발자가 일을 하는 그,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챗GPT랑 대화했던 이력을 다 수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사항이 이렇게 오면 거기에 관련돼서 적당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먼저 채택을 하고 기본 회로를 예전에 있던 참고할 수 있는 회로 구조도에서 참고해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베디드 코드도 이렇게 작성하고 아주 다양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프로세스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는 이러한 각 단계들이 있죠. 뭐 부품을 선정하는 단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다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문서를,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을 이렇게 프로세스로 만들게 되고, 이 과정 중에 에이전트가 대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는 찾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입력됐을 때 관련되어 가지고 에이전트가 이 요구사항이 입력되었을 때 그 사람이 곧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는 백그라운드에서 미리 이 요구사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존의 어, 관련된 유사한 도면이라든지 기존의 경험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설계를 할지를 안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부품을 미리 검색해야 되면 적당한 부품들을 관련된 컴퓨터 유즈를 통해서 가상 브라우저나 가상 컴퓨터를 통해서 미리 파트를 찾아와서 채워놓고요. 그리고 유사한 기존의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서 이 작업자가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관련된 뭔가 설계가 실제로 내가 끝났을 때 사람이 중요한 설계 작업을 해서 이 관련된 설계안을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슬라이드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샘플 코드나 기본 코드를 찾아서 기본적으로 Git 서버에다가 푸시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에이전트 메시, 특히 앰비언트 에이전트, 우리가 어, 뒷단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주는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에 있다면 어떨까요? 매우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과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인간 에이전트 최적 비율이라고 해서 휴먼 에이전트 레이쇼를
기업 평가할 때 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뭐 그 주식 평가할 때 보시면은 뭔가 비율 같은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평가처럼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회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에이전트가 많고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이건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회사겠죠? 앞서 매크로 하드처럼. 예. 그래서 적당한 비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전트 보스. 그렇지만 그 에이전트들을 잘 운용하는 그런 보스들이 휴먼 보스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트레이닝하고 뭐 보안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러한 어,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시장은 45.8%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우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을 하려면 어, 이런 프레임워크를 직접 잘 운영을 해야 오토진이라든지 Q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그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툴들이 있고 지금 오늘 소개드린 에이전틱 플랫폼을 이런 그 어떤 플랫폼 위에서 설계하는 도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게 맞죠. 에이전틱 AI를 구축하기 위한 그 환경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리액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액트는 어, 우리가 베이스 LLM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사람처럼 대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판단을 하고 툴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다시 그 골에 맞게끔 반복 수행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Cert Action Obser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뭔가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실제 툴 콜링을 통해 가지고 MCP 같은 걸 호출해서 행동을 해보고 그 행동한 결과가 이 사용자가 요청한 것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아니라면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뭔가 여행을 계획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 골에 해당하도록 계속 검색어를 바꿔가면서 유저가 원했던 요청에 맞는지를 밸리데이션 하면서 툴 콜링의 체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검색 요청을 앞서처럼 하면 에이전트가 이러한 검색 결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 원리는 프롬프트 자체에 이 서트 액션 observation이라고 하는 응답 체계를 넣어놓고 그것이 체인을 걸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그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 잘된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합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오늘 배포한 자료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펜딕스로 지금 추가가 돼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정규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에이전틱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요 그 온라인에서 여기 URL로 가시면 이 책의 텍스트는 다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이 제외됐습니다. 그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해상도가 낮은 버전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아니면 이 도서를 실제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지금 간추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뭐 라우팅 같은 개념이 있고요. 병렬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툴 유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리액트죠.
리액트의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생각해보고 액션을 해보고 이게 결과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해보고 결과가 만족됐다 싶으면 피니시하고 아니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실제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래에 툴들 중에서 네가 활용해서 툴을 호출해 이런 아규먼트 이 툴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는 거죠. 넘겨주고 그러면 사용 방법은 이렇게 있고 그걸 호출을 할 때의 그 호출 구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마드리드의 날씨는 어떤가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예제가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그젬플을 이렇게 매달아줍니다. 프롬프트에. 그러면 이제 훨씬 COT가 되므로 체인 오브 서트를 통해서 훨씬 더 정교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툴 호출을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생각한 것이 발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걸 옵저베이션에 이렇게 놓고 이 만약에 리스판스를 결과를 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옵저베이션의 그 결과로 나오면 이거는 이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돌리게 됩니다. 지금 기존의 결과를 매달아 가지고 컨텍스트를 길게 만들어서 LLM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거고요. 리스판스가 나왔다는 건 이 원하는 결과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결과로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AI가 기본적인 LLM을 에이전트로 만드는 방법은 이 체이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초기 프롬프트를 넣고 그 결과에서 그 결과를 다음 질문에다가 위에다가 다시 매달아가지고 다시 보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LLM은 스테이트리스 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채팅 앱에서 보면은 뭔가 내가 대화를 쭉 이어가면 기존 턴에서 이야기한 걸 계속 기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리퀘스트 구문을 통째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실제 그 GPT나 이런 챗봇을 이용할 때는 그것을 뒷단에서 우리가 그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킬 때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체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기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라우팅 뭔가 분기를 한다든지 그죠? 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분기를 한다든지 혹은 병렬로 처리를 여러 LLM을 통해 가지고 병렬로 처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LM은 한번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그 결과가 다음 단계에 디펜던시가 없다면 병렬로 처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병렬로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랭체인이나 이런 툴을 쓰시면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이 이 지금 말씀드린 리액트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트를 통해서 결과가 만족할 때까지 처리하는 것을 리액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매우 많은 유형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골을 설정해 놓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우리가 요즘 바이브 코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브 코딩 툴들이 어떤 결과 만족할 때까지 계속 셀프 리뷰하면서 뭔가 개발을 한다든지 구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플랜을 세워서 뭔가 딥리서치처럼 아주 큰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각 목차를 먼저 플래닝 한 다음에 각 세 섹션에 대해서 세부 섹션에 대해서 각자 나눠서 병렬 혹은 이후에 나중에 서머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어, 일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책이나 혹은 저희의 어, 강의를 수강하시면 세부적으로 실제 코딩과 함께 다 보실 수가 있게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액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우리 MCP죠. MCP는 앞서 리액트 프로토콜, 리액트 체인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리액트 체인에서 의해서 호출이 되는 펑션 콜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펑션을 직접 코딩해서 매달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툴들을 여러 공급자가 자기 여러 이 툴들을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한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네트워크 호출을 통해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한번 어느 프레임워크가 랭체인 뭐 자바로 된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뭐 파이썬으로 된 프레임워크도 있고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언어에 무관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툴들을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메일을 발송하는 툴인데 그걸 파이썬에서 구현할 수도 있고 자바로 구현할 수도 있을 텐데 각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그걸 각자 구현을 하면은 그 코드를 그 언어에 맞춰가지고 매번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MCP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선호하는 언어 혹은 어댑터 특히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 뭐 ERP라든지 뭐 SAP ERP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커넥터들이 그 지원하는 랭귀지가 한정돼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호출되게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MCP로 프로토콜로 포장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우리는 네트워크로 호출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LLM이 쉽게 호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떤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선언이 내부에 이제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하도 뭐 요즘 MCP 이야기는 많으니까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MCP를 호출하는 측입니다. 호출하는 측에서 이 MCP라고 하는 규격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어, 이제 쉽게 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LLM 추론 엔진은 이 툴들이 어떤 규격으로 호출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추론해서 그 파라미터를 앞서 제가 그 리액트 프롬프트 보여드린 것처럼 추론해서 아규먼트를 자기가 형식화된 호출로 만들어서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CP는 결국은 MCP 서버 쪽은 구현되기는 그런 형식화된 리퀘스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존 프로토콜, 그냥 오픈 AI API라든지 RESTful API에서 뭐 그런 오픈 API 표준이라든지 혹은 뭐 예전에 수업 프로토콜에서 위즈덜 같은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 뭐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조금 더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웹 소켓이나 스탠다드 스탠다드 IO 같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조금 더 확장적이고 이런 LLM과 도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 과정은 툴의 요청을 만들고 LLM에게 툴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내주고 그럼 LLM이 추론을 해서 실제 파라미터들을 그 자연어에서 내가 뭐 마드리드의 날씨를 알고 싶어라고 아까 썼으면 그 실제 호출해야 되는 MCP가 가진 그 입력 방법이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이름과 어떤 그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파라미터들의 맞춤화를 해주는 게 이 LLM이 그 트루어출을 위해서 추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만들고 결과를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에게는 또 말을 만들어서 응답이 단순한 포맷으로 왔다 하도 그게 예를 들면 제이슨이나 XML 포맷으로 나온 걸 그대로 내뱉지 않겠죠. 그걸 포장해서 이해해서 파싱을 해서 LLM은 다시 사용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날씨 정보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CP는 기업 내에 있는 ERP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통합하는 데 쓰실 수도 있고, 뭐 개발 도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이브 코딩 하실 때 MCP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편집기라든지 외부에 있는 그 뭐 테스팅 툴 같은 걸 연동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 프로세스 GPT에서 실제 MCP를 어떻게 설정하고 연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와 휴먼의 혼합된 팀을 이렇게 조직도를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에이전트들 이렇게 생긴 로봇처럼 생긴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고객 케어 매니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고객 케어 매니저고 프로필 이미지도 이렇게 좀 매달아주고 이 사람의 역할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통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에이전트의 이 사람이 아니죠. 예, 에이전트의 여러 가지 목표, 그 다음에 성격. 이 성격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말투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게 좋을 텐데 친절하지 않은 게 또 필요한 것도 있겠죠. 뭔가 뭐 예술적 영역의 에이전트라든지 뭐 모르겠어요. 뭐 게임 영역이라든지 다른 산업에서는 그 성격에 맞는 말투가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페르소나에 우리가 정의해주고 이 도구를 이렇게 매달아줍니다. 도구는 이 회사에 선언된 도구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베이스 그러니까 DB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기업 내부 정보 참고할 수 있는 DB, 그 다음에 지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MCP, 그리고 외부 검색을 위한 MCP,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코드 인터프리터인데 여러 가지 미션 중에서 그냥 제너럴한 거를 막 다룰 수가 있죠. 파이썬 엔진을 직접 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요 3가지를 여기에 도구로 매달아 줬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MCP 서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MCP 서버에 매달린 다양한 환경 변수나 시크릿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크릿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쉽게 디파인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미션을 메일을 이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간단히 보내봐라고 이렇게 보내면 이 에이전트가 그것을 호출해서 호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호출한 결과가 앞서 이렇게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거는 제가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실제 에이전트가 보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내용을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 MCP를 설계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AI가 잘 알아들 수 있게 MCP를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익스피리언스라는 표현을 요즘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UI, UX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에이전트가 잘 알아듣게 우리의 웹사이트 같은 것도 에이전트가 검색 엔진에 잘 검색되게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무슨 그 검색 엔진 최적화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AI 최적화를 해가지고 AI한테 잘 노출되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MCP 툴 자체도 에이전트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풍부한 설명과 호출을 했을 때 또 트랜잭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API를 호출을 하는데 그게 어떤 나중에 복구 가능한 어떤 그 API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복구 시에 복구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설계 원칙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MCP 구현 도구는 패스트 MCP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이 패스트 MCP를 기반으로 해서 MCP 서버를 Gmail을 발송한다든지 앞서 보셨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든다든지 뭐 기업 내에 있는 정보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MCP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예시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높은 API이고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보안 인증이 쉽고 예. 그리고 테스팅이 쉽게 디버깅 도구들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제 LLM에다가 연동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입력을 줬을 때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냥 쉽게 코딩으로
단위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실제 배포를 통해서 그 추론에 의해서 호출될 때의 상황을 미리 여러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 코드 예시들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MCP 파이썬 인터프리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자, 이 서버 점 파일을 보시면 그 되어 있는데 파일이 대부분 하나로 끝나요. 이거 파이썬은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MCP 서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파인하면 하나의 이 MCP 서버에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실제 파이썬 메서드에다가 파이썬의 이 펑션에다가 위에다가 이 데코레이터만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MCP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의 어, 뭐라 해야 될까, 리소스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리소스입니다. 리소스는 뭔가 이 주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딕셔너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파이썬의 환경 변수를 리턴해줘라고 내가 요청하면은 그 일종의 그것을 get해서 주는 역할을 이 주소를 통해서 LLM은 호출하도록 유도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를 쭉 리턴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리소스고요. 툴은 뭔가 액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라이트 업데이트가 벌어지는 거는 이 툴로 포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일을 읽는다, 혹은 이 파일을 쓴다, 그죠? 파일을 쓴다 이런 것들이 툴이 되겠습니다. 아까 리드인데 왜 리소스로 안 해놓고 툴로 하느냐? 어, 이거 툴로는 리드와 라이트 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환경 변수라든지 어떤 이 MCP 자체의 정보성을 표현할 때 좋은 그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리고 툴로 파일을 쓸 수도 있고요. 호출을 시킬 수도 있겠죠. 뒤에 보면 디렉토리를 읽을 수도 있고, 이건 툴로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호출. 여기는 실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예, run.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 보시면 프롬프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은 이런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프롬프트 자체를 내뱉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 뭔가 파이썬의 펑션을 생성을 LLM이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생성을 할 때 이런 그 코드 표준 기준을 가지고 만들면 좋아요라고 하는 그 LLM 자체가 에이전트잖아요.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 이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추가 프롬프트까지도 MCP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확장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RESTful API를 준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그 LLM 모델과 그러니까 즉 에이전트와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번째는 도구였어요. 도구였고 도구는 MCP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구를 부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메모리라고 한 거죠. 에이전트는 단기 메모리뿐만 아니라 장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단기 메모리는 내가 일을 준 그 즉시 받는 그 컨텍스트 내에 포함되는 게 이제 단기 메모리고요. 장기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예전에 방문했던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해왔었는지를 기억한다든지 그건 이제 뭔가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인출해서 와야 됩니다. 그 인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레그 벡터 DB 기반의 레그를 통해서 인출을 할 수가 있죠. 벡터를 기반할 수도 있고 그냥 RDB를 써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프 DB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메모리 중에서 우리는 mem제로라고 하는 그 소타를 이룬 모델을 쓸 거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고객 대응 매뉴얼을 학습 후에 어떻게 그 답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GPT가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직도의 고객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학습을 아까 다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인출되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가서 이제 학습시키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고객 불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청하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해라. 그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록을 필수적으로 하고 즉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고 안 될 때는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뭐 그러한 그리고 고객 톤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톤 앤 매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 거고요. 이걸 이제 다시 고객 불만 시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록할 것이고요. 문제 해결 후에는 만족 여부를 확인해서 피드백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액션 모드에서도 그렇게 동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식들은 이제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톤앤 매너가 변경되거나 할 때는 이것을 기존의 정책이 바뀌면 그걸 이제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삭제하고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정확한 정보여야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래프DB를 써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에 어떤 그 트리플이라고 하죠.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m제로 메모리 시스템 이거 오픈 소스인데 상용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mem제로의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멤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프DB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 실제 장소가 팩이제로 나와 있고 오픈 소스를 모든 대부분의 벡터DB를 그 실제 물리적 저장소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래프DB인 경우에는 네오포제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래프DB들도 포함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다양한 그 메모리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멤제로를 우리 교육 과정에서 채택하는 이유는 크류 AI, 뒤에서 살펴볼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인 크류 AI와 인티그레이션이 좋기 때문에 또 배우기도 쉽고 뭐 관리 콘솔도 예쁜 그 관리 콘솔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멀티 에이전트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도 그렇죠. 하나가 다 잘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듯이 요즘 뭐 다중학제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AI가 떤 분야에 파인 튜닝 되거나 혹은 완전 모델 자체를 새로 학습한 그 영역에 최적화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가지고 만든 에이전트들이 여러 에이전트들이 일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더 정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실제 구현한 것이 이제 크류 AI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크류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 있습니다. 이건 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이 크류에 소속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앞서 선언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프로필과 툴과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역할이 부여된 에이전트가 선언이 되고요. 이 에이전트는 각기 다른 LLM 모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이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뭔가 골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태스크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거죠. 일종의 크류 AI 자체가 하나의 BPM처럼 프로세스 관리 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자유롭게 서로 일을 델리게이션하고 주고받습니다. BPM이나 RPA에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흐르는 반면 얘는 필요에 따라서 이전 단계의 태스크를 로 거슬러 갈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러한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컨텐츠를 생성할 때 어떤 다양한 컨텐츠 작성 도구나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 에이전트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모델 중에 뭐 소라 모델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그죠? 문장을 잘 만드는 약간 문과 출신의 LLM들이 있고, 또, 이과 출신의 LLM들이 있죠. 어떤 거는 또 펑션 콜링을 잘하지만 어떤 거는 글짓기를 잘하고, 그런 특화된 모델들을 이제 앙상블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협업 메커니즘은 뭐, 이러한 것들, 여기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옵션을 allow delegation이라고 주면 서로, 이 역할이 저 사람한테 내가 위임을 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알아서 그 역할 적합한 미션을 만났을 때 거기에다가 동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내가 또 혼합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계층적으로 하나의 그 거기서 세부적으로 해 일들을 계층적으로 쪼개서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 중에는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예제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제안서 작성, 요거는 그 앞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여기 제안서 마스터라고 하는 AI가 있고요. 요청사항에 제가 저희 회사가 이제 유엔진 BP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진을 제공하는데 BPM을 세무 자동화에 활용한 제안서를 제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고객이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볼게요. 제가 요청을 했다고 볼게요. 서, 저거 이렇게 넣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면 영업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기존의 이 특징이 제가 요청한 특징이 있어요. 어, 제안서를 작성하는 이 단계는 BPM 단에서는 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태스크가 한 단계인데 내부적으로는 BPM의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같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세무 담당자와 세무 지식을 가진 에이전트가 이미 디파인 되어 있는데 그 세무 지식을 가진 에이전트와 위에 자료들을 합을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시작 때 여러 담당 액터와 그 에이전트 적절한 그 프로세스 실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얘가 수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BPM에 비해서 이렇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입력사항에 이런 내용을 입력받아서 다음 단계는 제안서 초안 작성으로 왔고요. 칸반보드에 이제 가보면 여기에 제안서 초안을 얘가 에이전트가 작업 중인 것이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얘는 이제 뭔가 이런 롤을 배분해서 에이전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을 겁니다. 태스크 익스큐션 플래너라고 하는 것이 먼저 플랜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의 포맷을 어떻게 잡을지를 얘가 이제 목차도 잡고 각 목차를 누가 작성할지를 지금 검토해서 플래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안서 마스터는 이런 미션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제안 품질을 해서 수주도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하겠다. 여기 보면 얘가 하는 일들이 디테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mem제로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를 통해서 고객 요구 사항이 초안 작성 시 필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를 mem제로한테 먼저 물어보죠. 뭐 이게 왜 물어보냐면 내가 가진 지식에서 먼저 한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제안을 작성할 때는 뭘 주의해야 되지? 뭐 공공기관에 제안할 때는 내가 뭘 신경 써야 되지? 민간에 뭐 금융에 제안할 땐, 뭐 제조에 제안할 땐 어떤 식의 포맷을 더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제안서 포맷을 이 슬라이드로 만들 때 리빌.js라고 해서 슬라이드 만드는 툴이 있거든요. 그 슬라이드를 만드는 규정 같은 거를 메멘토라고 해서 메멘토는 우리 글로벌한 그 기업
내에 있는 그 문서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이전 제안 작업자가 작업했던 이력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도구를 호출해서 문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서치 엔진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최신 솔루션의 예시 같은 것들을 또 검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세무 전문가를 호출을 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지만 여러 개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호출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놨을 때는 그게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안서가 이렇게 뭐 목차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소개 뭐 이렇게 나왔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제안서 레포트를 보면 기존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던 그 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통 갖고 오는데 조금 성의 없게 오늘 일을 했네요. 이게 너무 성의 있게 해서 양을 좀 줄이는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네, 너무 성의 없게 원래 이미지도 갖고 오고요. 기존의 제안서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하고 같아요. 자, 크리오 AI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실제 코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를 이렇게 디파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과 백스토리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에이전트의 그 페르소나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성격이 어떻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뭐 시니어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뭐 연구하는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얘는 경험이 많고 뭐 트렌드를 잘 가지고 한다. 트렌드의 분석을 잘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테크니컬 컨텐트 라이터라고 하는 사람을 또 둬서 얘는 이제 테크니컬한 기술 레포트를 잘 작성을 하고 요 두 사람을 두 에이전트를 AI 에이전트를 디파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allow delegation이라고 해서 내가 일을 하다가 다른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싶으면 델리게이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true로 주면요. 이게 펄스로 됐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할 겁니다. true로 주면 얘가 라이터한테도 줬다가 얘가 다시 이 리서처한테 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태스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부적인 태스크를 어떤 일들을 해라 이렇게 주고 그리고 크류를 구성을 시킨 다음에 여기 프로세스는 시퀀셜리 그냥 이 태스크들을 요 순서대로 일을 하라는 것이고 이 킥오프를 시키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본질적인 크류 AI의 코드고요. 매우 단순하죠.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 유형의 뭐 딥 리서치를 만들어 본다든지 단순히 뭔가 간단한 뭐 블로그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기술 조사를 해서 블로그를 작성하는 그런 시퀀셜한 크리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 예제를 우리가 다뤄보게 됩니다. 실행됐던 그 엔진은 크류 AI를 가지고 A2A로 포장을 한 에이전트가 거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종의 멀티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오케스트레이터죠, 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에이전트지만 얘는 약간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을 어,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로직을 갖고 있죠. 약간, 그러니까 에이전트 중에서도 조금 수준 높은 에이전트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 크류를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에이전트가 저렇게 로컬 안에서 동작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현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에이전트들을 내가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들이 크류 AI도 있고 랭그래프도 있고 오토젠도 있고 구글의 ADK도 있고 너무 많거든요. 이들을 이들을 한 프레임워크 간에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들 간에 통합된 에이전트 실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 때문에 나오는 게 A2A 프로토콜입니다.
A2A 프로토콜은 다양스럽게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IBM이 내놓은 ACP라든지 시스코가 내놓은 여러 가지 기존의 에이전트 프로토콜들을 A2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의 프로토콜들을 다 혼합을 저기 이제 포괄을 시켰고 합의가 된 프로토콜입니다.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구글의 에이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보시면 내가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이러한 그 사람들을 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각 롤들을 채울 수 있게 이렇게 그 채용 플랫폼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 뒷조사도 해가지고 다 해줘 이거예요 요청사항이. 그러면 얘가 알아서 채용 플랫폼 에이전트에다 호출하고 그 뒷조사하는 에이전트한테 호출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있는지 SNS로 나온다. 그런 걸로 검증까지 해주는 예,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에이전트가 A2A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먼저 소싱을 합니다. 에이전트들을. 여기서 재밌는 개념이 있는데 적합한 에이전트들을 찾는 과정이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Capability Discovery라고 되어 있는데 각 에이전트들은 자기의 명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단 채용 플랫폼을 찾아서 걔한테 호출을 해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여기는 휴먼 인터벤션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용 플랫폼이 어, 이 정보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컨피던스가 부족하면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그 휴먼에게 에스킹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휴먼 인더 루프로. 그래서 그 질문이 온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데 채용을 그냥 포지션은 알겠는데 느 지역의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니라고 이 에이전트가 이 호스트 에이전트한테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UI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 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그 미국 시간으로 3시간 이내에 그 내외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줘라고 답을 해주고 있죠. 사용자는 밑에 잘 안 보입니다만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얘가 채용 플랫폼에서 관련된 사람을 대략 찾아가지고 여기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네고시에이션도 하네요. UI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내놓는 그 결과물을 아이프레임으로 나는 받겠다라고 그런 니고시에이션을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해서 요 화면 내는 요 내부는 아이프레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합이 되었고 그 여러 가지 멀티파트로 된 산출물들을 리턴해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채용 되는지 보니까 업데이트를 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최종 라운드에 올랐는데 이 사람들의 세부적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라. 그래서 뭔가 뭐 종교에 문제가 있는지 뭔가 좀 그죠? 이상한 사람들은 골치 아프가 어,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미래가 A2A가 그리는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얘는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호스트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고 여러 하나 이상의 리모트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이 얘가 호출을 필요할 때 얘를 했다가 그 앞서 이제 크루 AI의 역할이 얘라고 보면 그 거기에 매달려 있던 에이전트들은 로컬 에이전트들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현재 크루 AI에서는 이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예, 크루 AI가 이런 호스트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ADK, 구글의 ADK는 이 기능을 아마 더 빨리 내놓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프레임워크가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이걸 직접적으로 아까 그 툴로 이 에이전트 하나를 어,
이렇게 포장시켜서 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시게 될 거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든지 발견을 한다든지 UI를 어떤 식으로 통합할지까지 휴먼 인더 루프를 어떻게 할지 이러한 프로토콜이 정의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A2A 오브젝트 모델인데요. 그 에이전트 카드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재밌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력서 같은 거예요. 에이전트의 비즈니스 카드, 그러니까 명함이죠. 그래서 내 에이전트 이름이 뭐고 나는 어떻게 생겼고 나를 호출하려면 어떤 URL을 엔드포인트로 호출하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캐퍼빌리티와 스킬은 다른데 스킬이 그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 거고 캐퍼빌리티는 호출을 했을 때 비동기 호출이 가능한지, 뭐 스트림업을 한지, 결과를 나중에 콜백도 해주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케이퍼빌리티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스킬,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그젠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그젠플 이게 이제 결과를 리퀘스트를 받을 때 자연으로 받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그 구문들이 이제 일종의 프롬프트처럼 생겼겠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그젠플을 가지고 요렇게 나를 쓰시면 돼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그젠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 A2A에다가 실제로 런타임 상에서 얘는 이제 빌드 타임에서 쓰는 거면 런타임 상에서 태스크라고 하는 어, 생성이 되고 그것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테이터스를 받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를 받는데 그 메시지는 지금 진행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온 메시지를 여기다 받는 거고요. 아티팩트는 결과물입니다. 산출물 결과물을 받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 멀티파트로 돼 있고 그 안에는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중간에 이벤트로 업데이트를 받아서 지금 태스크의 진행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스크의 진행 상태를 업데이트 받는 거고 아티팩트 결과물 산출물이 결과가 파이널로 나왔을 때 혹은 중간에 업데이트 될 때 그것을 태스크 아티팩트 업데이트 이벤트로 받게 됩니다. 이걸 받으면 내 화면에서는 그 에이전트를 호출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서는 그 화면을 갱신시켜 주는 것이고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툴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보고해 주는 용도로 우리는 클라이언트에서는 UI에서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A2A 오브젝트 모델이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 MCP와는 전혀 다른 프로토콜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의 시퀀스를 보면 먼저 에이전트의 원격 에이전트는 이런 well-known 에이전트 제이슨이라고 하는 URL에 자기의 이력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다가 클라이언트는 얘를 어떤 식으로 호출해야 되지 파악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호출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중간중간 받아서 상태가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를 받아서 내 UI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결과물이 튀어나오면 결과물을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MCP와 에이전트 A2A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포장하는 단위고 모델 MCP는 단순히 툴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A2A 내에서 실제 구현체 내에서 MCP 프로토콜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위 에이전트 내에서 MCP를 쓰는 거고요. 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는 완전하게 사람처럼 자연으로 일을 받아서 자기가 주라고 하는 것을 포장할 때입니다. 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때.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MCP까지 연동되면 에이전트에서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롱러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MCP와 다르게 상당히 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2A 서버에서 중요한 게 태스크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스토어에다가 A2A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저장해 놓고 다음에 세션에 들어왔을 때 그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컨텍스트 아이디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진행 상태를 그 코릴레이션 그리고 진행 상태의 그 키를 그 어느 세션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 실행되면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복잡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때는 이 A2A를 실제 구글이 내놓은 SDK를 가지고 코드 레벨에서 또 다뤄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간단히 프로세스 GPT를 기반으로 해서 에어비앤비 플래너 예제라고 하는 거를 저희 그 연구원들께서 한번 라이브로 실습을 좀 보여주실 겁니다. 그 데모를. 그 내용은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이제 내가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입력을 고객이 주면, 에어비앤비 A2A는 숙소 검색을 하고요. 여기는 A2A로 된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 에이전트고요. 여기는 A2A로 포장된 브라우저 유즈 A2A 서버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동시에 동작하는 만큼 왔다 갔다 아마 하면서 보여줄 텐데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기형계약 레포트로 작성을 한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모델링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어떻게 지금 우리 오순영 연구원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A2A 플래너 예제를 예, 보여주십시오. 네, 에어비앤비 플래너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직도 정의에서 에어비앤비 에이전트를 A2A 에이전트 추가 탭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 엔드포인트는 저희 내부 서비스 파드에 올려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URL을 입력하면 해당 에이전트의 카드에 등록된 내용들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여기는 이제 에이전트 카드에서 직접 읽어온 정보 드리겠죠. 네, 에이전트 카드 이제 해당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정보를 조회해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하단에 등록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저희 정의 체계도에 등록해둔 에어비앤비 플래너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좀 롤 바인딩이 되고 실제 이제 유저가 확인을 해서 폼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 폼 입력할 유저를 선택해주고 이제 여행 계획을 위한 일정 인원, 위치 등 폼 내역을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어비앤비 에이전트가 해당 폼 내역에서 일정과 인원 그리고 위치 정도까지만 참조를 하도록 프로세스 정의를 설계를 해서 그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출을 했을 때 네, 에이전트들이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진행 중 상태에서 들어가서 에이전트에 맡기기라는 이제 모니터링 탭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에어비앤비 에이전트가 이제 해당 참고 정보들을 가지고 검색을 진행하게 되고 지금 이 검색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살짝 검색이 만족스럽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피드백을 넣어서 다시 검색을 요청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다시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날씨 검색 에이전트 네, 탭에서 한번 진행 상태를 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네, 예, 설명을 좀 브라우저 유즈 브라우저 에이전트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 에이전트는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찾거나 그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이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입력했던 그 정보들대로 그 관련 정보를 찾아오기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내용이랑 이전에 입력한 거랑 현재 필요한 결과 값들을 참고해서 브라우저에서 그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동작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브라우저 화면은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브라우저가 동작을 완료하면은 그 브라우저 서버 내부에 파일로 결과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파일로 생성된 결과들을 한 번 더 저희가 다 모아서 실제 필요한 우측에 있는 결과 입력, 필요한 결과에 따라서 알맞는 결과를 뽑아내도록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내리시면은 실제로 동작한 최종 결과 URL도 나오고, 네, 저런 식으로 날짜 정보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서는 저 정보들을 합쳐서, 네, 실제 결과가 표시되도록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 제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각 액티비티에서 그냥 에이전트가 완료한 것을 완료로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그냥 자동으로 저것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도 아마 검색 내역이 예, 네, 이렇게 나온 이렇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저 내용을 예, 그냥 사람이 이 부분은 그냥 채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직접 에이전트가 채워 넣게 우리는 설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기간에 어떤 숙소에서 날씨가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뭐 어떤 일을 하고 날씨가 맑으면 어떤 일을 할지 여행 계획 레포트를 앞서 멀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어, 기업들이 이제 자기의 서비스를 이런 A2A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이제는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네고시에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웹을 통한 커머스가 이제 벌어질 겁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개입을 다 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웹은 사람이 들어가서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뭔가 트랜잭션이 벌어진다고 보면 미래에는 이제 그 자연으로 된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내놓은 비형식적인 것들, 언스트럭처드하고 서로 비표준 그 표준을 맞추지 않아도 그 텍스트에서 그 의미를 시멘틱 갭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LLM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웹을 통한 여러 그 트랜잭션이 커머스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팔기 위해서 사스
온라인 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부터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에이전트를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프로덕션하기 위해서는 이 에이전트들끼리의 이 웹, 에이전트 메시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프로덕션하고 클라우드에 서비스할지가 고민인데요. 이 에이전트 메시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비동기식으로 만들 때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각 이 에이전트의 동작 하나하나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싱글 스레드를 잡고 CPU를 점유하면서 동작을 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MCP를 호출하고 하면서 그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하는 작업들이 에이전트 각 그런 것들을 쿠버네티스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했을 때 쉽게 확장이 가능하고 이들 간의 여러 가지 제어권이나 적응성, 그다음에 확장 그 효율성,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특히 아이솔레이션 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파드 안에 멀티 스레드로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프로세스 속에서 다른 회사가 요청 준 내용을 직접 참고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한 아키텍처를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GPT는 그것을 가지고 구현된 부분이 가장 우리가 구현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카프카를 쓸지, 뭘 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키텍처의 단순성을 위해서 슈퍼베이스 리얼타임 DB를 하나 종류만 우리는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가 UI의 여러 가지 어떤 리얼타임한 그런 어떤 푸시 기능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에이전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아주 확장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슈퍼베이스 리얼타임 큐를 통해서 각 에이전트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요. 그리고 MCP 서버가 그 여러 가지 각자의 파드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으면서 확장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를 호스팅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을 호출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브라우저 유즈 에이전트 그리고 여러 일렉트론 데스크톱 내에다가 에이전트를 분산시켜서 우리 로컬 PC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에이전트 팟이라고 하는 게 중앙에 있는데, 이 슈퍼베이스 DB에서 여러 가지 요청의 작업을 폴링을 해서 그 대기 중 작업이 나한테 할당이 되면 그 일을 실제 A2A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그 기동이 되고요. 이 외부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는 MCP2를 호출을 해서 여러 가지 내부 뭐 데이터베이스로 액세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업 중에 여러 가지 휴먼 인더 루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알람 서비스가 그때그때 휴먼 에스크드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가 주어지면 우리 A2A에서는 휴먼 에스크드라는 그 이벤트 타입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input required라고 하는 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스테이터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A2A가 나오기 전에 구현을 했기 때문에 휴먼 asked라고 하는 그 키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알람 서비스가 벌어지고 사용자는 그때만 참여해서 내가 응답을 주면 에이전트는 이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프론트엔드에서 여러 가지 작업 요청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게 슈퍼베이스의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이벤트 큐에 저장이 되고 그것을 에이전트 파드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받고 이벤트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 A2A 서버에 호출을 해서 결과를 받아오면서 외부에서 직접 A2A 서버에 리퀘스트를 웹소켓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브릿지를 통해서만 받게 함으로써 이 A2A 서버는 싱글 스레드 실행이 보장이 되고 이 자체가 여러 개의 캐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스케일러에 의해서 작업 큐가 많아지면 이 자체에 작업해야 되는 파드가 동적으로 늘어나고 작업의 큐가 사그라들면 알아서 스케일 인이 되도록 해서 실제로는 각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면서도 멀티 스레드의 역할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정이고요. 그래서 실제 쿠버네티스에다가 저희 교육 과정 중에는 프로세스 GPT의 각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앞서 보셨던 오토스케일러를 설정을 해서
그런 에이전트 파드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설정해 보고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설정해야 되는지를 학습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그래서 저희의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나머지 이제 프로세스 GPT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지난달에 완전히 오픈을 다 했고요.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부만 하다가 전체를 다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공개를 이렇게 다 할 계획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공개를 하게 됐느냐. 지금 AI 에이전트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에 동참을 해서 같이 이 각 구성 요소들을 확장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제 완전히 공개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구성 요소들은 전부 우리가 사용을 해봄직한 그러한 오픈 소스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같이 만들고 확장해 가자는 의미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걸 100% 활용해서 하셔도 좋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새로 개량을 해서 만드셔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할 것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플랫폼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그 다음에 그러한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는 프로세스 GPT 여기 사이트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세스 GPT IO에 들어가면 튜토리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씩 실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설치를 할 수 있는 가이드도 있고요. 여기 만약에 가이드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튜토리얼을 통해서 하나씩 앞서 보셨던 각 단계별 기능들을 해보실 수가 있도록 매뉴얼을 최대한 잘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별로 이렇게 하는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교육 신청이라고 해서 저희 교육을 신청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의를 주시거나 어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제 곧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또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보니까 질문을 조금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자, 여기 크루 AI 활용 중 예, 에이전트 보스 의도 분석 그리고 라우팅 등 랭그래프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예, 질문을 주셨네요. 크루 AI 활용 중에 에이전트 보스 의도 분석, 라우팅, 랭그래프. 예. 음, 그렇죠. 크루 AI는 그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라우팅을 명시적으로 하죠. 라우팅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코드에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반면 크루 AI는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어요. 라우팅이 없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크루 AI는 상당히 하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랭그래프는 내가 카메라로 치면 뭐든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매뉴얼 카메라 같은 거고요. 크루 AI는 지금 작업의 의도를 그냥 적절히 자기가 파악해서 자기가 그 컨텍스트에 넣을 것도 자기가 그냥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번 단계의 태스크에서 이전 단계의 어떤 아웃풋 중에 어떤 걸 내가 가져다 써야 되지라고 하면 자기가 그때그때 그 지금 실행 중인 컨텍스트 이력들 안에서 산출물들 중에서 자기가 선별해서 알아서 그 다음 태스크에 컨텍스트를 채워넣기를 자기가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블랙박스처럼 보이죠. 그리고 AI는. 근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썩 괜찮은 거예요. 재밌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아까 크류라고 하는 선언, 태스크라고 하는 선언, 에이전트라고 하는 선언이 매우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동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만드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LLM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거죠. 근데 자유도가 너무 높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떨 때는 결과를 똑같이 내는데 매번 반복적인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은 거죠. 결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업에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랭그래프가 먼저 그런 기능들을 잘 내놨었어요. 먼저 내놨다기보다는 랭그래프는 애초에 크류에이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랭그래프도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런 그 개발자 의도를 그 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실제 프로덕션에 훨씬 더 적합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류 AI와 차이는 그렇고, 근데 크류 AI가 그 부분을 이제 느끼고 최근 버전에서는 플로우라고 하는 스펙을 내놓으면서 그러한 명시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크류 쪽에서는 랭그래프는 랭체인 그 생태계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랭체인은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랭체인을 예전에는 크류 AI가 랭체인 위에서 만들어졌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딴 길로 갑니다. 라이트 LLM이라고 하는 그냥 가벼운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다중 LLM을 사용할 수 있는 밑에 그 어떤 그 플랫폼 위에서 그냥 새로 만들어져서 각자의 길로 지금은 가고 있죠. 그래서 랭체인에서 디파인한 툴 객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호환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사실 뭐 일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그 제어력이 더 중요하고, 그 어떤 흐름의 제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랭 그래프를 쓰시고, 그게 아닌 선언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수행이 돼도 괜찮아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 주신 게 이제 라우팅이라서 라우팅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능적 라우팅을 하는 방식으로 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어 LLM한테 뭔가 평가를 그냥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청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단순 질의인지 견적서 작성 요청인지 제안서의 작성 요청인지 내가 그냥 말로 요렇게 이건 같은 일로 가고 이건 같은 일로 가. 이렇게 판단을 그냥 LLM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 원천 문장의 자연어를 가지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그냥 시키는 거죠. 그걸 LLM한테 그냥 시키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랭그래프가 나올 때는 이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요청 사항이 뭐 입력 받을 때부터 아예 그냥 이렇게 라디오 박스나 셀렉트 박스를 유저한테 그냥 줘가지고 딱 정확히 단순 질의인지 아닌지 카테고리를 정하게 해서 입력받는 식으로 UI를 만들고 그런 경우에는 이걸 LLM한테 돌릴 이유가 없죠. 그거는 그냥 if then else로 그냥 우리의 디터미니스틱 코드로 짜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한 가지 좀 더 사족을 달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지능적 라우팅과 이런 지능적 라우팅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고 확인을 했는데 주문 요청을 받아가지고 재고 확인을 했어요. 주문 요청은 그 자유롭게 받았어요. 뭔가 자연어로 받아서 그 품목이 뭔지를 그 코드를 우리가 자동으로 MCP를 가지고 우리 ERP나 MRP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재고하고 지금 주문량을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은 재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냥 자연어로 서술이 돼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주문량이 그 재고량이 주문량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재고가 충분하다는 게 그런 뜻인가? 아니면 적정 재고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하는 것인가? 아주 모호한 게 돼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이게 비즈니스에
이게 적용될 때는 이건 무조건 디터미니스틱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정적 규칙 생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서 파이썬 코드로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에 의해서 확정화가 돼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GPT에서는 확정적으로 이 기존의 예시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얻은 그 케이스 뱅크에서 어떤 확정성에 대한 규칙을 알아서 뽑는 이런 것들을 어, 구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오늘 이후에도 그 단톡에다가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후에 저희의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를 하시면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실 수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실제 이러한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 그 세부적인 걸 다 공개할 계획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